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피지오프 인사드립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3월과 4월에 좀 많이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다 어느 정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오늘은 도수 치료할 때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백페인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은 문진할 때 약간 길라잡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진에 도움이 되는 이 팁을 적용해서 이학적 검사와 또 우리 레퍼런스들에 많이 나와 있는 검사 방법을 같이 혼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먼저 파셋에 먼저 기인하게 되는 통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파셋 하면 이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통증이 되는 건데요. 파셋의 통증의 원인, 그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몸을 뒤로 젖히거나 혹은 이제 몸을 옆으로 이렇게 구부리거나 이제 몸통을 돌릴 때 통증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뒤를 바라본다든지, 아니 뒷좌석에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바로 뒤에 있는 내 동료를 바라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몸통을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페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파셋에 대한 경우고요. 특히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그 말하는 증상을 말하는 거기에 동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셋에 기인한 경우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움직일 때, 어떨 때 이렇게 아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캐치하셔야 되고, 파셋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앞으로 숙이는 경우에도 페인이 물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요, 그것이 상부 요추가 아니라 하부 요추 L4나 L5의 이쪽에 기인하는 통증, 이 영역에 나타나는 통증이라면 먼저 뭘 보라고요? 근육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파셋에서요, 이게 파셋이 잠겨 있어갖고 앞으로 숙여지는 게 안 돼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특히 하부 요추에서는 근육의 문제, 머슬에서 나오는 통증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문진에서 잘 나타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나오는지, 통증이 나온다면 하부 요추인지 상부 요추인지, 또 몸통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나온다면 그것은 몸통을 뒤로 젖힐 때만 통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건지, 네, 이럴 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정리하면 파셋은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진에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근육에서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예, 허리 근육 많이 쓰고 나면 이렇게 타우트 밴드가 많이 형성이 돼서요, 페인이 많이 나타나요. 예,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몸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 뭐 이를테면은 뭐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제가 예전에 했던 뭐 타일 기술 관련된 분들, 무거운 거 너무 많이 들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나 갑작스런 신체 활동을 하고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통증이 은근하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통증이 증가해 버립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아큐트 머슬에서 기인하는 아큐트 페인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셋의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바로 여기는 근육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먼저 얼음을 적용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뉴얼로 도수 치료하실 때는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풀 때는 스피노스 프로세스, 스파인의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멀티피더스. 멀티피더스를 1번으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렉터머스를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참고로 아까 제가 타일 기술 말씀드렸는데, 저는 타일 기술자를 한 건 아니고 타일 사업을 했었는데요.
타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도 배우고 했던 것이죠. 네. 아무튼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근육에 나타나는 통증. 자, 이렇게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SI 조인트에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어떤 증상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냐면, 특히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한번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요. 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글루티얼 딤플 있죠? 특히 이 영역에서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주위에 손가락을 가리키게 돼요. 바로 여기가 SI 조인트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SI 조인트 여기를 가리키지 않더라도 이런 주위의 엉덩이 쪽에 특징적으로 손가락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어디 먼저 본다? SI 조인트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파셋, 룸바 파셋에서 기인하는 통증을 먼저 연상하는 것보다 SI 조인트에서 나오는 통증을 먼저 연상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봤을 때 변화가 없다면 그때 룸바 파셋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SI 조인트에서 기인하는 통증의 양상 중에는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시간 뭐 독서실에서 앉아서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의자에 바로 앉았다 일어나면요. 아이고 소리가 나면서 바로 허리를 펴지 못하거든요. 바로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몇 번 되풀이 되면 그때 뭐가 시작한다?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자, SI 조인트 페인이요. 특히 특징이 뭐냐면 몸을 뒤로 젖히는 거는 괜찮아요. 비교적 오케이. 그러나 앞으로 숙일 때 페인이 증가합니다. 자, 이게 또 특징이에요. 이게 SI 조인트 페인의 특징입니다. SI 조인트 구조적인 그런 어떤 그 뼈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런 경우 뭘부터 본다고요? SI 조인트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 이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허니에이션인데요. 우리가 이 정도 MRI로 봤을 때, 노브루트 눌린 거 아니야? 근데 왜 라디에이팅 페인이 안 일어나지?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무조건 그 라디에이팅 페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고 해서. 자, 대부분의 경우는요,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도수치료로 좋아지는 경우 많아요. 정말요? 예. 이 정도 사진이라도 도수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자, MRI를 보면 이 부분이요, 하얗게 나와요. 하얗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요렇게 먹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문제예요. 예, 그래서 까맣게 먹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까맣게 먹어 들어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라테랄로 빠지는 경우에는요, 도수치료 잘하면 좋아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환자의 증상이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많이 호소한다 하면 일단 오케이, 치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환자분들이 어떤 단시간의 활동으로 증상이 계속 다시 악화되는 경우 많지가 않지만은요, 치료했더니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좋아지면 환자분들이 좀 방심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해야만 하는 미뤄놨던 일들을 다시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장시간 업무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환자의 증상이 좋아졌다고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때. 예. 그래서, 자,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자, 이런 경우,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여러분들 자신있게 치료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사진이, 자, 이 사진에서는 라디에이팅 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라디에이팅 페인 나오는 환자들을 여러분이 도수치료에서 보기는 많지가 않아요, 사실. 다리로 쭉 뻗어나가는 통증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몇 번
거의 한 20년 정도 하면서 그래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요. 환자가 침대에서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1분도 채 안 돼가지고 다리가 쭉 뻗어 내려갑니다. 예, 라디에이트 페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MRI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요. 환자분들 증상은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통증이 좀 줄어요. 밤에 좀 잠을 잘만 해요. 그나마. 근데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대가 오면은 다시 통증이 증가합니다. 이 라디에이팅 페인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도수치료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의사와 상의해야 된다. 이분 수술을 고려해야죠. 이런 경우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할 분들은 빨리 해야죠.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이학적 검사 없이 그냥 바로 도수치료로 넘어왔다 환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3회 정도, 4회 정도, 3회에서 4회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증상 있죠. 이거. 침대에서 일어난 지 1분 만에 다시 통증 쭉 내려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계속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지금 이런 경우라서 MRI 다시 한번 진료해달라고.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셋에 대한 부분은요. 파셋에 대한 부분,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움직임, 동사, 환자의 문진에서 동사가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근육도요. 처음에는 은근한 통증으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통증이 심해지는, 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I 조인트도 오늘 우리가 살펴봤죠. SI 조인트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하는 전조 증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익스텐션보다 플렉션에서 페인이 많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브루트의 압박이 되는 디스크 허니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MRI를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라 할지라도 허리와 엉덩이 쪽 통증을 주로 호소한다면 도수치료로 좋아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한번 치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증상인데요. 1분 정도 침대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분 정도 통증이 다리까지 그냥 내려와 버려요. 쭉 뻗어나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라면 MRI 확인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염증 요소까지. 그러니까 수액이 이렇게 쭉 흘러나와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진통제 복용했는지 물어보고 복용하면 통증이 줄고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원래대로 증가하는, 그리고 도수치료를 했음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자, 이런 거면 어떻게 해요? 의사와 다시 상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제 백페인 환자들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 문진에 적용해 주시고 방향을 길라잡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학적 검사를 하시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